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에 왔습니다. 왕이 귀환했네요. 오늘 삼성전자, 좀 진부한 표현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하면 항상 이제 왕이 귀환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미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감지됐죠. 지난주에도 저희도 뉴스 몇 개 소개해드렸잖아요. DDR5 가격 오른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가는데 주가가. 그죠? 그게 좀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주가가 그런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진짜 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 번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또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급등할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분명히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이미 최근에 기사들이 계속 반도체 가격 오릅니다, 오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고는 이미 돼 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영화를 상영한 날짜는 누구도 몰랐는데 오늘 상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급등했고, 정말 삼성전자 올라야 돼요. 올라야 국내 증시가 날개를 펴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월등히 강한, 그러니까 못난이 증시가 아니라 올해는 바뀌었어요. 미국이 못난이고 한국은 이제 굉장히 지금 예뻐지는 그런 증시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한국은 정말 이제 너무나 다른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어쨌든 미국도 많이 올랐고요. 미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고, 월스트리트 최고 강세론자 여전히 증시를 낙관한다. 세트레가의 스페이스 IT 발사 성공했습니다. 주말에 뉴스 나왔고요. 이거 작년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저 인공위성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거 올해 스페이스X에 실려서 이제 발사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발사가 됐는데 다행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트라가이한테는 이제 역사적인 날이 됐고, 또 중국이 주말에 소비진작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 기자회견했어요. 또 미용 투어 열풍이 있어서 요새 저도 이 뉴스들 많이 전해드리죠. 저도 이게 되게 좀 저는 이제 제가 느끼지 못하죠.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부과 간다. 제가 피부과 가진 않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그런 거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댓글 적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명동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 한국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과에 외국인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계속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업종 EPS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화장품, 또 견조한 수출, 요거 피부 미용 의료, 이거 화장품하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쪽 관련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유 수출을 좀 늘리고 있다. 세라윅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나 이런 쪽에 관련된 텍사스에서 하는 이제 연례 행사인데, 작년에도 이게 있었죠. 근데 올해도 있었고, 요거 이제 윤재성 연구원님 적으셨죠. 안 적었네요. 하나증권의 윤재성. 그다음에 미국 조선업 관련된 이슈하고, 반도체 제목이요, 그냥 사재요. 자, 제목 그대로 사자. 그리고 반도체 반등 이제 시작인가? 반도체 대만 10개 기업 탐방후기. 기업 분석은 이제 이지바이오, STI, CJ, 삼성 SDI가 있고, 전자공시가 좀 많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요일 날 밤에 아주 이거 공시 쓰느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지만 제목은 그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입 닫으니까 증시가 급등했어요. 무슨 입이냐? 관세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급등했고, 나스닥 급등했고, 주요 상승 업종 반도체, 에너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락 업종 없었어요. 금리도 올랐고, 다만 달러는 약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언급 안 했고 임시정부 예산안 합의됐죠. 예, 통과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나 급등을 했는데 1950년 이후 역대 5번째로 빠른 마이너스 10% 하락세. 너무 단기에 급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드디어 이제 제동이 걸렸고 관세 정책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안도를 했고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없는 날은 시장이 좋은 날이랍니다. 아니,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임시정부 예산안이 제가 요걸 썼을 때는 통과 안 됐는데 주말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미 통과될 거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합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 끔찍한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뭐 좋은 얘기를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끝내기 위한 첫 단계 시작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그러니까 이 심리지수는 되게 안 좋아요. 뭐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관세 오르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미국 막 경기 침체 온다 막 이러니까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급락해요. 지금 2008년이 거의 2022년에 전쟁 나고 물가 오를 때만큼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근데 물론 그 후로 다시 살아났지만 이렇게 급락했는데도 트럼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좀만 참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좀 힘든 거죠. 아무튼 근데 반대로 물가 전망 올라갑니다. 물가는 또 오를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닌 그래요. 물가 전망은 이렇게 5년 이게 장기 인플레인데 급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관세에 대해서 그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막 요동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심리는 최악으로 가고 있고 관세 오르 등으로 물가 전망 급등,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물가 상승 일시적으로 아니고 구조적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독일 총리가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기사를 한번 이제 알려드렸는데 무엇이든 하겠다. 예산 지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법안 통과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독일은 여러 당이 이제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합의를 해줘야 되었고, 예.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억 유로의 인프라 특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고 향후 10년인가 아마 10년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지출하는 법안이고 국방비를 이제 저기 정부 부채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비도 지출. 근데 이거 참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드세요? 1차 세계대전. 제가 요즘에 이제 시간 날 때 넷플릭스에서 그거 좀 보고 있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그 다큐가 있더라고. 실제 영상이에요. 이게 찍은 건데 와 그거 보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진짜 전쟁은 나면 진짜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인간이 저렇게 무서워질 수 있구나. 2차 세계대전에 그 참상이 그대로 나온 넷플릭스 다큐인데 그때 그러니까 뭐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예. 근데 또 나중에 느슨해졌죠, 사실. 30년 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예.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나치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독일은 군비 확장 이제 못하게 막아버렸죠. 계속. 예. 독일 그 GDP 내에서 어느 정도 지출 못하게 계속 막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제는 늘리래요. 독일 보고 국방비 뭐 늘리라 그래요. 막 여기저기서. 예, 미국이 이제 안 한다 이러니까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였죠 당시에.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그 트라우마가 있고 유럽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국방비 늘리는 걸 아마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 독일이 다시 군비를 늘린다. 예, 근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도 그렇죠. 지금은 독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러시아가 무서운 거죠. 러시아가 옛날에 독일처럼 하고 있으니까 막 전쟁 일으키고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총대를 매야 된다. 독일과 프랑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보면 또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옛날엔 이랬는데 또 이렇게 바뀌니까. 네, 뭐 전쟁 이렇게 보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진짜. 네, 그 다큐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좀 옆길로 좀 새긴 했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독일이 돌아왔고 독일 증시 급등했고 중국도 돈 풉니다. 내수인자채 발표하겠다고 이거 실제 발표했습니다. 주말에 했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 8개월 걸린대요. 고점에서 10% 하락한 다음에 이거 전고점 회복하는데 8개월. 이 얘기는 뭐예요? 회복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결국 미국 증시가 지금 올해 상반기는 전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망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진하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예. 이 트럼프가 그렇게 또 만들고 있고. 근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면 또 미국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아예 한국도 여전히 싫고 다 싫고 그냥 미국만 할래. 이런 분들은 여유 있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덤비지 마시고 급락할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거죠. 급락하는 날만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1% 빠지는 날 그날만 사는 거예요. 아니 2% 빠진 날은 더 많이 사고 2% 오르면 사지 마세요. 오히려 줄여야죠. 오르면. 예. 그런 식으로 최대한 단가를 밑에서 낮춰서 몇 달을 모아가는 거죠. 그랬다 하반기에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도 되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런 걸 말해줘요.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그냥 위기가 오면 무너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회복은 됐어요. 단 그 기간은 8개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은 그냥 기간 조정은 좀 염두에 해두시다. 이런 좀 얘기고요. 테슬라 올랐고 테슬라 이슈가 있어요. 저가 모델 Y 요게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36,351달러 판매한대요. 굉장히 싼 거죠. 테슬라 중국 점유율이 샤오미한테도 밀릴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반격을 하겠다. 저가차로. 엔비디아 급등했고 이제 오늘부터 엔비디아가 GTC 2025 내일 젠슨한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영향 줄 것 같고 오랜만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D-웨이브 퀀텀이 47%. 여기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한대요. 마이크론도 6%. 예, 이번 주 20일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루브릭이라고 사이버 보안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지금 AI 때문에. 근데 실제 실적까지 좋았고 도큐사인 소프트웨어 이 전자서명한 업체입니다. 여기도 좋았고 그리고 얼타뷰티가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 냈는데 사실 내용은 별로 안 좋아요. 예. 뭐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성장이 계속 정체된 건 맞아요. 근데 기대보단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랜만에 올랐지만 사실 얼타비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그 정상적인 그 성장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빠져 있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최고 강세론자가 지금 보면 S&P 500이 이렇게 좀 빠졌죠. 불과 20일 만에 10% 빠졌어요. 이런 경우가 역대 5번째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라고 하는데 이 수석 투자가 BMO의 수석 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베스키 굉장히 좀 강세론자래요. 근데 자기는 의견 안 바꾸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은 단지 너무 공포심이다. 실제 경기 침체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경기 침체 안 왔어요. 공포는 맞아요. 근데 그 공포도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주가 빠지면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산 가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이 단어요. 우리 한국은 뭐죠? 돈 벌면 부동산 사죠. 한국은 그렇잖아요. 부동산 1위, 주식은 후순위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주식이 우선이에요. 주가가 폭락하면 실제로 돈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미국.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빠지면 소비를 줄인대요. 예,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심리도 무시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너무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것 때문에 예측을 변경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요건 맞죠. 미국 증시와 경제가 2년간 너무 자신감만 쌓였어요. 사실 이거는 바이든이 만든 거죠. 부채로 막 재정 지출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 터져버린 거죠. 예. 이번 조정이 좀 발판이 됐고 그거랑 AI랑 갔는데 AI는 좋지만 부채가 이제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거죠. 어쨌든 데이터 변화 생길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래서 아직 강세장 전망은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이 약세장 전망하면요, 지수 바닥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강세론 계속 고집하시던 분들이 이게 꺾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그럴 때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좀 의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미국이 뭔가 지표가 안 좋은 건 사실 아니고요.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다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세트레가이가 스페이스 IT 발사 성공했으면 요거고요. 자체 발사 개발한 초고 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스페이스 IT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뒤에 궤도에 진입한 후 이제 노르웨이에서 교신에 성공했고 해상도가 역대 최고인 0.25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어요. 우주에서 도로 위에 차종 볼 수가 있어요. 경쟁사는 이런 회사들이고요. 세트레가인 또 자회사 2개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인공위성이 많이 띄워지면 이제 이들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위성 운영하고 위성에서 나온 영상 분석 같은 거 해주거든요. 위성을 많이 써야 이게 수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트레가이가 이렇게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자회사들 실적도 좋아지니까 세트레가이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인공위성 만든 업체고 인공위성 이제 시장 전망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향후에 188% 증가, 4,347기 정도 관측 위성이에요. 통신 위성 말고 스타링크는 통신 위성. 여기는 이제 지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측. 그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만드는 전문 업체고 위성 비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우주항공 볼 때 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거의 순수하게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주항공이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다른 사업과 뭐 방산과 섞여 있거나. 근데 세트라가이는 거의 순수한 업체죠. 인공위성이 제일 핵심이니까 그 위성 본체, 탑재체, 지상국 이걸 다 하고 있고 핵심 기술 다 갖고 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위성도 공급했었고요. 이렇게 4.25 프로젝트 북한 미사일 대응하는 거고 초소형 이제 위성 한반도 이제 위기 대응 그 다음에 위성 수명은 3에서 5년이니까 꾸준하게 교체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이게 해상도 2.5m, 1m, 0.4 이번이 0.25m래요. 그러니까 정말 선명하죠. 여러분이 보셔도 왼쪽에 있는 게 수주장고 제가 버틀러 갔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수주장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하다. 자, 중국이 소비 부양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중국 내수 전반 확대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부양책 전환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연구원님이 자기 이제 텔레그램에도 올려주신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중국에 번역도 좀 해봤거든요. 요새 번역기 좋으니까 그냥 중국 그러니까 이게 AI가 너무 좋은 게 중국 회사 중국 여기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번역이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번역해가지고 제가 좀 요약만 더 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 안정화가 핵심이에요.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주가 올려서 소비 부양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 번 뭐 예전에 라이브 할 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 증시도 회복될 것 같고 소비 능력 보장, 서비스 소비의 질,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엔터주나 콘텐츠 업체에 대해서 좋은 게 문화 이쪽 시장을 열겠다는 거예요. 비자 면제 국가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엔터한테 좋은 거죠. 또 이구환신, 그 다음에 AI 소비 전략,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하겠다. 소비 환경 개선시키겠다. 개인 소비 대출 적극 확대하겠다. 결국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급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방향을 명확히 잡았어요. 내수 부양하겠습니다. 잡았고 투자 아이디어 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뭐 의류, IT 부품 이거 이제 예전에도 많이 알려드렸던 그런 밸류체인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체인이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면 중국인들이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거고 의료 관광 오면 또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제
이 기사 너무 좋더라고요. 이 기자분이 실제 취재를 한 거예요. 예, 현장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리무진 픽업의 호텔 예약까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님이 요거를 이제 취재해 오신 것 같고, 요게 명동에 한 피부과래요. 예, 여기 오픈 30분 전부터 고객들이 북적북적 대고 있다고. 오픈도 안 했어요. 대기표 받고 그걸 취재해 온 겁니다. 그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MTS나 또 저희 HTS의 투원투게더라고 아시죠? 몇 번 소개해 드렸죠. 거기에 이제 미국 시황부터 이런 거 다 저희가 올려드리거든요. 네, 장중에 올려드리고 그 중에 이제 내용들 중에 제가 또 이렇게 저녁 방송에서는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건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되게 글이 많으니까 뭐 제가 설명하면 되는데, 저희 그냥 하나 비교만 해보세요. 저희 디자이너가 이제 새로 와서 이렇게 요거를요 그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캡처해왔어요. 저희 MTS에 있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 아 이거 너무 큰가? 너무 큰가요?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저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 기사를 카드 뉴스로 저희가 바꿔버렸어요. 훨씬 보시기 좋죠. 그냥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진료 시작 전부터 피부과 키오스크 14명이 대기 중이고, 이곳은 호텔이 딸린 건물 지하 1층은 통째로 사용해 숙박과 시술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입소문이 났다. 출국 전 시술을 받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온 외국인도 눈에 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 이건 좀 글씨가 작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해요. 예. 그래서 서울 명동의 한 피부과고, 데스크 직원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데스크 직원들은 각국 국기 배지를 착용해서 응대 가능한 언어를 표시하고, 일본 국기를 배지를 단 직원은 뭐 어떤 일본어로 이제 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가능하고, 특히 일본인 고객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중국인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중장년층은 리프팅, 20, 30대는 윤곽주사 모공관리. 그래서 명동에 쇼핑 마친 한 일본인 인터뷰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인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한국은 피부과 시술도 저렴하고 화장품도 좋아. 여행 올 때 꼭 체험해보고 싶었다. 요런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건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너무 키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늘어진 거예요. 그거 좀 착안하시면 되겠고, 한국 피부과 성형외과 관광 사업의 한 축이 된 배경에는 공장형 병원의 증가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고객을 유치해서 단가를 낮춘 프랜차이즈 병원이에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일본과 한국의 같은 건데 한번 보세요. 가격 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1회에 여긴 12만원, 일본 도쿄는. 한국은 29,000원. 예. 비타민 관리 모델링 팩까지. 한국과 일본은요 간호사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만 가능해요. 의사만. 그러니까 더 신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어디 가죠? 의대 가죠. 예.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미용 투어가 유행하고 있고, 1박 2일로 실제 와서 시술 받고 간대요. 예. 와서 이제 시술 받고 올리브영 같은 데서 쇼핑도 좀 하다가 먹을 거 먹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명동에서 숙박하고 강남 목주름 필러하고 피부재생 주사 리쥬람 받고 간장게장 정식 먹고 일본 돌아가는 거죠. 의사 손재주가 좋아 붓기도 없다. 예, 병원 링크도 SNS 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기사들을, 정말 중요한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기사가 있어요.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그거를 압축해서 제가 물론 여기서도 소개해드리지만 저희 MTS에서는 이제 저런 거를 최대한 이렇게 그래픽 이렇게 카드 뉴스 해가지고 글자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훨씬 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고, 사실 지금 오픈을 해놨는데 3월 31일 날 본격 오픈을 하니까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정말 괜찮은 기사들, 또 저희만의 아이디어, 공시 해석 막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LS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광고를 하게 됐네요. 저희 회사. 예, 아무튼 그랬고,
예. 그리고 보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내일 거. 내일 할게요, 저거는. 자, 뷰티. 드디어 업종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박종대 연구원이 이제 적어주셨고, 1분기 실적 분위기가 예상보다 호조고요. 코스맥스 최대 매출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에 선전하고 있는 메디큐브, 요새 메디큐브 잘 나가죠. 클리오의 해리포터 콜라보, 이게 대박이 났나 봐요. 이거 다 코스맥스가 제조한대요. 예. 그 메디큐브는 고객사 매출 탑 3 안에 들 정도로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메디큐브가 되게 이 메디큐브가 어디죠? APR. 요새 APR 주가 잘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은 경쟁이 심화되지만 사실은 아니래요. 예, 사실과 다르다. 미국 아마존 경쟁이 심하면은 국내 인디 브랜드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서 거의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인디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아니다. 실리콘투의 하락이 그건 아니고, 메디큐브는 어쨌든 이제 그 실리콘투가 아닌 이제 3자 유통 방식으로 아마존에 유통을 하고 있고, 미국의 화장품만 4분기 182%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존에서. 예. 미국에서 경쟁 심화시킨 게 메디큐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래요.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막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걸 만든 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코스맥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죠. 코스맥스는 그만큼 수주를 많이 받을 거니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코스맥스가 이런 거 만들어주니까. 또 펌텍코리아도 좋고, 용기 만드는 업체들, 그래서 발주도 늘고 있고, 예. 해외 브랜드, 국내 제약사까지 펌텍코리아에 용기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실리콘투, CNC 인터는 부진했죠, 4분기에. 근데 클리오는 1분기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도 회복 어느 정도. 실리콘투는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아이패밀리, SC는 조금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회복의 두 가지 의미. K뷰티의 모멘텀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화장품이 좀 부진했지만 이제 바닥은 다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 펌텍코리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원래 1분기 실적은 설 연휴가 길어 안 좋을 걸로 판단을 했대요. 근데 하지만 예상보다 좋을 것 같고, 2월이 예상보다 좋은 것 같다. 3월은 더 좋을 것 같다. 새로운 고객사, 새로운 규모의 주문들이 잇따르고 있다. 실적 거성 거래처들은 인디 브랜드라고 합니다. 프리몰드가 뭐냐면, 이게 그 용기 있죠.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어떤 틀에다 놓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틀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리몰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어떤 용기 틀이 있어요. 그러면 인디 브랜드는 그거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틀이. 그거 거기다 주문만 넣으면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LG생건은 LG생건의 맞춤형이 있겠죠. 근데 인디 브랜드는, 왜냐면 이게 시장에 뭘 내놨어요, 신제품을.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뭐 그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이런 용기를 만들어 버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프리몰드로 이미 짜여진 데다가 거기다 디자인만 바꾸면 돼요. 디자인만 잘 입히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내놓고, 실패하면 또 이 용기에다 디자인 바꿔서 또 하면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요. 보시면 튜브형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뭐 클리오 디자인 넣으면 되죠. 병형, 펌프형, 요거를 다 미리 찍어요. 그 주문 받아서 그냥 바로 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대응 가능한 거죠. 요게 프리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기에 굳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지 않는다. 럭셔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프리몰드로 그냥 대량 생산해서 펌텍코리아 주면 돼요. 그러니까 펌텍코리아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인디 브랜드. 거기다 제약사도 뛰어들죠. 종근당의 클리덤은 다이소에서 대박 났다고 합니다. 스페인, 미국도 러브콜. 한 해 동안 또 스틱 100%, 펌프 21%, 컴팩트 뭐 이렇게 증설도 했고, 튜브 자회사 중에 부uk-TNC 있어요. 튜브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요. 컨테이너 100도가 넘는 그 컨테이너 안에서 튜브가 견뎌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도 없대요. 만들 사람도. 엔지니어 부족하고. 여름에 엄청 더워서 고열 때문에 3D 업종이라 외국인들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uk-TNC 튜브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가족이래요. 젊은 시절부터.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요. 품질도 좋고, 평균 단가 260원밖에 안 해요. 다른 회사들은 진입이 안 됩니다. 저 평균 단가 260원짜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죠. 부국 TNC 입장에서. 그 증설도 완료했고 중국산 연기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오디엄이 잘 되는 거 이런 업체들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ODM 이런 원부자재 만드는 업체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메디큐브 틱톡 브랜드인데 뭐 엄청 늘었죠. 틱톡 조회수가 이때 한번 확 늘었다 좀 줄긴 했지만 너무 뭐 갑자기 늘었죠. 제로 패드, 제로 모공 패드 이것도 메디큐브 거죠. 폭발하고 있습니다. 틱톡. 요건 VT의 VT 그 아시죠? VT 리들샷 틱톡 트렌드. 요거 이제 검색하는 걸 알려줘요. 틱톡 이제 트렌드 같은 데서. 자, 그리고 의료 관광 실제 소비 많이 늘었죠. 이게 2월인데 2월은 영업일수가 작은데도 작년 2월이 요 정도 여기거든요. 엄청 늘었죠. 예, 작년과 비교하면. 실제 작년에 외국인 성형 의료 영역 부가세 환급해 준 거 10% 환급해 주죠. 요거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데서 환급해 주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폭발했죠. 그만큼 의료 관광. 아까 제가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 데이터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입증하고 있죠. 그 기자분이 쓴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화학은 일단 2년 만에 미국 신규 시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드릴드 유정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판 거죠. 유정 거기 원유가 나오는데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2월 기준 935개 DUC라고 하는데 일단 파놓기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시추하면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해야 이제 그 다음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원유 시추가 실제 늘고 있어요. 이렇게 늘면 유가는 떨어지겠죠. 이게 뭐냐면 완결된 유정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땅 파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서 그 석유 있죠? 이렇게 푹 뿜어나오고 그거 하는 거고 얘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완결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파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 안 하고 대기 중이에요. 여기다 이제 시추만 하면 돼요. 이걸 DUC라 그래요. 요게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준비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요새 AI 그림 되게 잘 그리죠. AI가 다 그려준 거예요. 예, 그죠? 되게 잘 그리죠. 그리고 세라빅 2025 전력 수요 급증과 천연가스의 기원. 24년처럼 AI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라빅이 올해도 열렸는데 작년과 무슨 차이점이 있냐?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에너지 업계 확신이 더 강력해졌고, 이게 좀 새롭더라고요. 중국과 AI 전쟁해야 된다. 딥시크 때문에 투자 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규제 풀어달라. 예, 트럼프는 풀겠죠. 천연가스 같은 거. 그리고 천연가스 역할이 더 중요하대요. 중간에 재생에너지로 가는 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최종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그쪽으로까지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 50%가 천연가스. 다만 가스터빈에 대한 강한 수요에 따른 공급막 병목. 인력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ESS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SMR 핵융합, 지열 등 투자 또 강조하고 있고요. 당장 전력 공급 위한 에너지 가용성이 좀 중요해지고 있고 또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선별적 투자 진행 중에 있다. 탈탄소화 방향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패널이 다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간 유가 약세 전망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원유 공급이 좀 늘 거니까 그리고 LNG 관련 업체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고객이 투자를 했다. 스페인 업체도 변압기 케이블 선결제 진행했다. 히타치는 변압기 생산력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쉐브론도 발전 사업 진출했다. 지멘스도 가스터빈 수요 늘 것 같다.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업체 넥스트 에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 증가한다. 3배나. 예. LNG 중장기 수요는 아시아가 견인할 것 같다. 예. 미국 LNG를 수입하겠죠. 그러니까 이 핵심 뭐예요? LNG나 전력기기 수요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지금 여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많이 또 빠진 다음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LNG에 대한 이 큰 구조적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재생도 같이 가요. 근데 신재생의 그 비용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은 좀 약간 느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천연가스가 중요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전력기기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선은 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중국 조선업을 제재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워라고 하는데 우리가 칩워라 그러죠. 10워 이런 또 표현도 쓰는데 주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중요하고 미국 조선업은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고 한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군함은 미국 내에서 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수정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밖에서도 질 수 있고 중국 견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군수 지원선이나 보급선 같은 거는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고 군함을 지원하는 선박이죠. 실제 군함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인수했죠. 그런 데다 맡기자는 거죠. 미국에. 현대중공업은 미국에 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갈 수도 있죠. 가서 미국 조선소 인수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 맡기자는 거죠.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막 건조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주대 이제 미국 내 조선소를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중국 견제해야 되니까 해상 패권을 다 장악해야 돼요. 해상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결국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 해상 패권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반도체 뭐 다 좋은 얘기 많죠. 사자. 여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양산이 이건 삼성한테 안 좋은 뉴스긴 한데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더 좋대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런 걸 성공했으면 공급이 늘었겠죠. 원비원C라는 첨단 공정을 아직도 양산이 잘 안 됐죠. 그게 지연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안 늘어요. 업황 전체로는 호재예요. D램 3사가 HBM을 계속 늘리니까 전통 반도체는 공급이 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알리바바가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중국의 클라우드나 AI 기업들, 빅테크가 뭘 하냐면 투자를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놀라요. 없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안 되면 주가 폭락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지도 않은 호재가 나와요. 그럼 주가는 격하게 반응합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사실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여기에 많은 애널리스트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거예요. 중국이 없었어요 그동안.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 투자 이게 더해진 이게 딥시크 효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서버 쪽은 공급은 부족해요. 가격 오르겠죠. HBM은 여전히 좋아요. 70% 성장. 일반 D램은 8%. 일반 D램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돌죠. 그리고 중국은 모바일 위주로 갈 것 같아요. PC나 서버는 아마 우리가 담당하고 앞으로는 중국은 모바일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스마트폰 엄청 많은데 중국의 7개 스마트폰 회사가 전 세계 출하량의 52% 담당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중저가폰이죠. 여기에는 고사양 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CXMT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고사양으로 가야죠. 그래서 서버와 HBM 위주로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이제 전통 반도체 돌아서니까 안심하면 안 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찍어내야 돼요. 그게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숙제고 그거 안 되면 주가 다시 도로와 미탑을 될 수도 있죠. 도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현상들이 좀 그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은 좀 잘 봐야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전히 전통 반도체 수혜도 지금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걸 성공해야 돼요. 원비원C 요걸 성공하고 HBM 공급 요거까지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검증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리고 B2C 소비자 제품 PC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감소했고 실제 보세요. 재고 확 줄었죠.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요. 계약 가격 올랐고 10개월 만에 드디어 반등. 삼성전자 비중 늘려야 된다. 중립까지.
어느 한 국가에 그리고 중국 때문만은 아니래요. 모든 국가 많은 국가에서 조금씩 소비가 늘고 있대요. 예, 그리고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돈 풀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효과 있는 거죠. 반도체 10개 기업 탐방 갔다 왔는데 중국 중심 여기도 확인되죠. 대만에 딱 이 백기련 연구원이 갔다 왔는데 핵심은 중국의 주문 늘고 있다. 예, 이거예요. 아까 그걸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현장을 탐방하고 온 거죠. 실 판매가 많이 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 회사들이 재고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AI 서버. 그래서 여기 나왔죠. 2025년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 아까 나온 내용이죠. 전년 대비 무려 70%. 이게 이제 쇼킹한 거죠.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삼성전자 주가 급등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크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메모리 판매 가격 우호적 환경 전망. 그래서 뭐 긍정적이고 뭐 대부분 이제 하이닉스를 더 오히려 좀 많이 좋게들 보시지만 어쨌든 삼성도 투자하기에 매수. 그리고 주요 이제 대만 기업들 탐방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중화형 서버 출하량, AI 서버 수요 성장, 주문형 반도체, AI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재고 소진, 메모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지바이오가 오늘 주가는 좀 빠졌었지만 4분기 이익은 소폭 기대치를 하회했고 미국 사료기업 인수로 인해서 무역자산 상각비를 그러니까 무형자산입니다. 무역자산이 무형자산 상각비 그러니까 상각비를 좀 추가하면서 그거 빼면요 실제 이익은 좋아요. 예. 그래서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고 일기 때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부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산 수입을 줄면 이 회사가 미국의 사료업체 인수했잖아요. 미국에서 돼지고기 사육하는 수가 주니까 악재 아니냐. 근데 정반대였어요. 관세 때렸는데도 더 늘어났어요. 멕시코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의 90% 미국산인데 이거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또 얼마 전에 유럽과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했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 같고 주주환원도 확대되고요. 시가 배당률은 4.6%, 자사주도 100만 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데비니시의 이익 체력은 어쨌든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이 회사 인수한 건 너무 되게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생산 공장 갖고 있는 회사는 일단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호재입니다. 그죠? 예, 트럼프가 당선된 걸 미리 알았나요? 이지바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작년에 했는지 그게 놀랍고 그리고 유럽으로 또 수출도 할 가능성도 있고 예, 국내도 뭐 괜찮고 하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줘요. 주주환원도 하고 배당 수익률 4.5 돈도 잘 법니다.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주가 왜 안 가죠? 이렇게 벌어졌는데 예. 어쨌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도 많다. STI는 지금 반도체 장비인데 HBM 싸울 때 리플로 이제 서로 붙이는 그 이제 리플로우 장비 공급에 22년부터 성공을 했고 EUV 세정 장비 씻는 장비는 4분기에 추가 공급할 걸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 그래서 가치가 좀 저평가된 것 같다. 실적도 좋았고요. PER은 8.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CJ는 지금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올리브영이 한국 뷰티 파이오니아라는 신한 SPC 특수목적 법인이거든요. 여기가 올리브영 지분을 11.3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이 이걸 그냥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사주로. 올리브영이 자사주로 이걸 다 매입하기로. 예. 그래서 임시주총을 지난 12월에 열었고 세 가지 자본준비금을 이익이용으로 전환하고요. 물류센터 운영, 용산에 6,800억 규모 사옥 매입 결정했는데 자사주가 이제 이렇게 되면 22% 돼요. 이거 인수하면 여기 신한 SPC 있죠. 여기 11.3인데 자사주로 이걸 산대요. 이거 합치면 22점 자사주 6이 됩니다. 얘를 소각하면 주주 가치가 확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요 회사가 나가면 이제는 올리브영은 CJ가 51.3, 특수관계인 25.5, 자사주 22.6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2년 전인가 1년 전에 기억나세요? CJ 그 올리브영이 상장한다 그래서 주가 박살난 적이 있어요. 중복 상장이죠. 그래서 중복 상장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돼요. 예. 저희 LS 회장님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뭐 중복 상장 얘기 잘못하셨다가. 근데 어쨌든 이 중복 상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주주 가치를 훼손합니다.
CJ도 어쨌든 상장을 그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 그래서 상장은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합병하셔야 됩니다. 이럴 거면 CJ랑 올리브영 합병하면 돼요. 그럼 주주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CJ가 올리브영을 다 완전히 가져가는 거죠. 네. 올리브영 적정 가치가 6조인데 CJ가 3조 7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만 해결되면 더 좋겠죠. 예. 삼성 SDI가 2조 원 유상자 좀 아쉽죠. 이게 왜냐면 돈은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삼성 SDI가 굳이 유증까지 해야 되냐. 주가 폭락을 했는데 차입 여력도 충분하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무 분담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유증으로 뭐 빚을 갚는 건 아니고 GM 합작 공장 투자하는 건 좋아요. 뭐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왜 그걸 주주들한테 빌리냐 이거죠. 요게 이제 불만인 거죠. 예, 뭐 투자해 좋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갖고 있더라고요. 요걸 팔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파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손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건 좀 삼성답지 않은 결정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건 좋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라는 대안을 왜 활용을 안 했을까? 예, 그럼 되잖아요. 아니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어쨌든 뭐 관계사긴 하지만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죠? 예, 여기다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주 가치를 좀 훼손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았던 게 그걸 활용 못했던 게 그게 좀 주가의 실망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가 좀 많은데 그냥 좀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비전 뭐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시까지 떴어요. 자회사 하나세미텍의 HBM 본딩장 드디어 한미의 독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210억이고 한 20대? 14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하이닉스에 그래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비전 아시죠? 옛날에 처음 소개해드릴 때 CCTV 만들던 회사예요. CCTV랑 반도체가 합쳐진 거죠. CCTV만 해도 가치가 높아요. 근데 이 반도체까지 하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저평가돼 있는데 막 주가는 난리가 났죠. 막 요동치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또 한번 폭등을 했고 예, CCTV도 좋고 여기는 합병했어요. CCTV 사업은.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 본딩 장비, 열압착 본딩 붙이는 장비입니다. 칩을. 그리고 홍콩에 ASMPT도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늘려고 지금 하는데 이 회사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가 독점하던 시장을 일단 깼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비전으로 이원화 되겠죠. 뭐냐면 본딩은 이 HBM 있죠. 이렇게 얘를 붙이는 장비예요. 이렇게 여기를 그걸 본딩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준비하고 다이를 본딩. 그러니까 웨이퍼를 준비한 다음에 다이를 이제 분리한 다음에 HBM 나오면요. 그거를 정렬해서 붙여요.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예, 요 위에 있는 게 HBM이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난이도가 높은 장비로 이거를 이제 독점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NC 솔루션은 방산 부품 업체입니다. 230mm 이게 천무에 들어가요. 천무에 들어가는 저 발사대랑 이 탄약 운반한차 계약 금액 요 정도 되고요. 하나 에어로에 공급했습니다. 포탑 구동 장치, 미사일 조종 장치, 해군 시스템 각종 부품 만들고요. 230mm 이런 천무 있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다연장 로켓에 들어간 저 로켓 있죠. 저기 들어가는 부품과 시스템 이런 걸 이제 부품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포탑도 만듭니다. 예, 포탑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심 방산 좋으면 이 회사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실제 실적 좋아요. 매출, 영업이익률. 예. 자 그리고 DIT는 반도체 제조 장비, DIT는 반도체 어닐링 장비 제조하는데 이번에 하이닉스의 어떤 장비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쟁사 이오테크닉스 있고 이오테크닉스가 아마 이 회사에 그때 특허 소송 걸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어닐링 장비 열처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닐링 공정은 400에서 1200도인데 이온을 주입하면 웨이퍼가 손상은 있거든요.
그거를 열 처리로 손상 입은 거를 치료를 해줘요. 결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에 원자들이 실리콘들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죠. 얘를 레이저로 쏴요. 쫙 한 번씩 쏩니다. 그럼 얘가 일렬로 정렬을 해요. 이게 어닐링 장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장비를 만든다. 요게 대표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삼성 SDI는 ESS 배터리 공급기업. 그때 유증도 나왔지만 지난주에 ESS 배터리 이거 작년에 넥스테라에 공급한다고 기사가 떴었어요. 그게 실제로 확정됐어요. 이제 이번에 공시 나오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뭐 컨테이너 이용해서 배터리 완전 공조 장치를 통합한 완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면 ESS 사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4천억대 공급인데 1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엘러빌리티 또 사우디에 수주받았어요. 저번에 2개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2028년 준공 목표고 발전소 전문기업 세코3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설계하고 기자재 공급하고 종합 시운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만 5년간 6조 7천억 벌었어요. 수주가. 자, 그리고 주식 소각 셀트리온 결정했습니다. 110만 주. 리가켄바이오는 마일스톤 기술료 받았어요. 수령했다고. 저번에 오노 약품공업에 이 신약 물질을 이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9,434억인데 아직 전임상인데도 임상 1상도 아닌데도 엄청난 돈을 받아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일부 이제 로열티 받게 된 거죠. 고용암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리가켄바이오 기술력을 인정한 거고요. 서진 시스템은 여기 정종기 부사장님이 매수를 좀 해줬고 LG엔솔도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어쨌든 좀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기수 전무님. 이노션도 여기 정말 주가 안 가죠. 근데 고배당 주긴 한데 1억 정도 여기 대표가 매수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죠. 내부자들이. 코웨이도 여기 서장훈 대표가 이제 추가로 한 8만 천 원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백사는 VIP 자산운용에서 또 취득했어요. 주주환원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HL홀딩스도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1.37%더 늘려서 11.78%까지 늘어났고 HL홀딩스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고 주주환원 정책 개선 요구를 계속 할 거래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근에 HL홀딩스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좋게 평가한다. 그래서 그걸 계속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다. 그래서 HL홀딩스가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무려 이것도 52분이나 걸렸네요. 자, 오늘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자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진 않고요. 아직 다 차진 않았고 저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오프라인 저희 세미나 하니까 저희 3명이 하고요. 저는 중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 HTS나 당사 홈페이지 뭐 MTS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주차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저희 건물은 아니에요.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저희 회사 오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6층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저희 회사에서 조금 걸어서 걸어서 얼마 걸리진 않아요. 여기는 근데 주차가 안 됩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와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의로 보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평소에 공부하던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습한다 라는 또 생각, 정리한다, 약간 책 읽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급등했고요. 삼성전자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삼성전자가 5.3%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급등을 했고 네이버 또 현대중공업 또 삼성물산 오늘 근데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빠졌습니다. 고려아연 두산에너빌리티 좀 빠졌고 현대일렉트릭도 오랜만에 올랐고요. 롯템은 뭐 끝없이 질주하고 있고 항공우주가 요새 뭐 난리가 아니죠. LIG 넥스원 코웨이 크게 빠진 거는 LS랑 LS는 좀 최근에 이제 아시죠? 이슈가 있었죠.
경영권 문제. 호방그룹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좀 빠진 거 제외하고 견조했고, 오늘 알테오젠 호재 나온 거 아세요? 장중에 공시 떴는데 아스트라제네카까지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뭐 노이즈가 계속 나오죠. 뭐 할로자임이 뭐 뭘 하니 많이 막 특허를 막 침해하니 막 골드만삭스 옛날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온갖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엔 그냥 조용해라 이거고, 뭐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봐라, 아스트라제네카도 내 손 잡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숫자로 증명하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12% 오르면 코스닥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급등했고, HLB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에 결론 납니다. FDA. 근데 오늘 5% 올랐고, 많이 올른 티슈진주 빠졌고, 리가켄바이오는 급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펩트론이 올랐고, ABL 바이오도 오늘 바이오가 좋았네요. 바이오 반도체 오늘 주성이, 아니 반도체 전공정은 오르겠죠. 우리가 딱 아니 삼성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죠? 이제 우리 눈치 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근데 솔브레인 빠진 건 좀 아쉽네요. 솔브레인도 같은 전공정인데 이런 소재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테크잉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ISC도 조금 올랐고, 반면 고영 좀 빠졌고요. YC 반도체죠 다. 그리고 또 뭐가 올랐나요? 덕산 네오룩스. 반면 오늘 오름 테라퓨틱 LNG 관련 BHI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일진전기, 휠라홀딩스, 현대로템, 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고르게 올랐고, 오늘 근데 더존비존이 좀 많이 빠졌네요. 아, 그 인터넷 뱅킹 또 도전 안 한다고. 아, 그게 좀 기대감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거 안 한다고 하니까 기관이 싹 정리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악재로 보진 않는데, 핵심은 저는 인터넷 은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오늘 그거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가는 좀 빠졌지만 기관들이 손절해 버렸어요. 그냥. 그 이후로 좀 보시면 되겠고, LS는 많이 올라서 그렇고, 하나비전도 이제 재료 노출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오리엔트 전공이 많이 올랐고요. 주성엔지니어, 알테오젠, 로보티즈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콜마 B&H, 테크윙,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반면에 오늘 펜엔터, BHI, 뭐 GI 이노베이션, CNC, 화장품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JYP도 요새 조금 부진하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뭐 더존비존이 뭐 일단 인터넷 뱅킹 관련된 그 이슈로 아마 빠진 것 같고, 일부 이제 시장에선 그걸 좀 악재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가운데, 못 올랐던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큰 폭으로 오르는, 특히 또 오늘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뉴스로 좋은 공시로 급등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좋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황관 유지하시고, 오늘 2600을 돌파했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일단 가면 좋은 거죠. 삼성이 이제 57,000원인데 6만원 꼭 한번 넘었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복귀가 오늘은 좀 반가웠습니다. 오늘 6,100억 샀죠. 그리고 오늘 섹터 얘기를 안 했네요. 반도체, 드론 관련주 오늘 좀 올랐고요. 낸드, HBM, 뭐 조선 다 같이 갔습니다. 그동안 제일 못 오른 게 이제 현대미포였죠. 우주항공, 은행, 방산, 항공기, 보톡스 뭐 다 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반면에 오늘 원전주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유주랑. 그러니까 주가는 좀 급등했어도 좀 하락하는 업종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코스피 다시 급등합니다. 거래는 좀 적어서 아쉬워요. 거래가 더 많이 실면 좋은데, 어쨌든 위가 다시 한번 열렸고, 정말 힘들게 또 2600
돌파를 했고, 예, 코스닥도 다시 우리나라 증시는 보면 부담 없죠. 차트만 보면 뭐 아직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 자체로는 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지수대에서 좀 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그 오후 6시에 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